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2024년 6월부터 24시간 돌봄 케어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부모 사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11월쯤에 발표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24시간 이 돌봄 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근데 이제 거기 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4시간 돌봄 케어는 최중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중중에 관한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최중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24시간 돌봄 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지금 뭐 어디 전라도 어디에 있는 거기 어디더라? 거기가 이제 24시간을 케어하는 곳이에요. 거기 어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광주? 예, 광주 맞죠? 그 전라도. 예. 그래서 거기 가면은 24시간 진짜로 지원 체계가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요. 시설 같이. 예, 24시간 돌아가는 시설. 근데 이제 시설이라고 보기는 거기가 복지관이라고 하던데 기관인 이제, 거네요. 네. 복지기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만든 거죠. 24시간 지원 10억 체계를 케이스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저도 전화해봤더니 뭐 거기 지역 아니면은 갈 수가 수가 없고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대기도 많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거가 지금 이제 최종중에 한해서 24시간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해요?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은 국가가 연구를 한대잖아요. 최종중에 대해서 연구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할 수도 있는 게요. 최중중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최중중이 어떤 게 최중중이에요? 발달장애인 최중중은 어떤 사람이 발달장애인 최중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활동 지원 시간 많이 나오는 사람? 많이 나오는 사람? 응. 왜 많이 나올까요? 그 사람이?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쵸?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최종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내릴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매모호하네요. 최종중에 대한 정의를 국가가 내릴 때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24시간 그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보 주는 곳이 국가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24시간 주는 거는 있어요. 뭐 와상장애인 이런 사람들. 이 와상장애인 24시간 주고 이런 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은요 가장 많은 시간이 16시간이래요. 하루에 16시간. 근데 그것도 그 16시간도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랑 이렇게 같이 더해가지고 16시간 토탈. 하루에 나눠서. 네. 그러면은 국가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이 아니라 16시간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활동 지원 서비스를.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국가가 그러면 지금 이 발표한 대로 하면은 최중중에 대한 정의를 할 거고 그 최중중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뭐 활동 지원이든 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든 24시간 지원하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필요한 건 최중중에 대한 정의겠죠. 근데 국가가 그러면 최중중에 대한 정의를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최중중에 대한 정의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어떤 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나 필요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최중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의료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 환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재벌이어가지고 주위에 막 돕는 사람 뭐 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그 사람을 최중중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좀 이제 그 엄마들이 표현하기에 상태가 좋은 발달장애인이야. 이 사람 혼자 보기에는 한 사람 단독으로 보기엔 상태가 좋은 발달장애인인데 이 사람 주위에 지지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24시간이 필요해. 그럼 이 사람을 최종중으로 볼 거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준을. 네, 그걸 기준을 어떻게 할까? 근데 국가가 그걸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실효성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냐는 거야. 국가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체중증 얘기를 하는데 그 체중증에 대한 정의가 과연 국가가 서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모연대에서도 이런 게 문제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발달장애인은 정말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국가의 인식, 사회적인 인식,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케어는 정말 24시간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우리가 처음에 그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24시간 지원 체계 막 이럴 때는요. 아니 뭔 그런 소리여. 장애가 벼슬이여. 뭐 이런 그 국가에서도 그런 시선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래. 필요한가 보다.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떤 발달장애인한테는 24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10시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면 되고 그게 다 각기 다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24시간, 10시간 이렇게 다 다른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가가 그거를 일단 한번 해볼게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혹시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이 사람은 체중증이야, 이 사람은 체중증이 아니야 그럴까봐 조금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이게 아마 저희가 부모들이 계속 이렇게 부모운동이라는 걸 하고 국가에 계속 정책을 요구하는 거가 우리가 다 그거잖아요. 부모 사후에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거를 하는 건데 이게 당장은 쉽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정말 이제 국가에 맡기고 죽어도 되겠는걸?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원하면 24시간 지원 체계를 만약에 만들어줬어. 뭐 사람을 붙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눈을 편안하게 감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국가가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줘도 우리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먼저 두고 눈을 감는다는 거는 참 힘들 일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희망적인 거는 국가가 이제 발달장애인 특히 정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선언한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장애 등급제 폐지를 해서 원래는 뭐 3급, 2급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 어느 정도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도대체 왜 없앴어? 라고 더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장애 등급은 의학적으로 매긴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다리에 손상이 한쪽에 있으면 몇 급, 두 쪽 다 다리를 못 쓰면 몇 급, 이제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급수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가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는 한쪽 다리를 못 쓰는데 의수의족으로 굉장히 비싼 걸 할 수 있어서 그 의수의족으로 운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이 사람 별로 불편함이 없어. 이런 사람이 우리 집은 다 엘리베이터가 다니고 경사로가 다 있고 이런 데 살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덜 불편한 의학적인 한계를 가졌는데도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지지 기반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의학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장애 등급을 나눴는데 그러면 안 돼. 이 전반을 다 봐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장애 등급제는 폐지된 거고 지금은 약간 좀 과도기적인 단계죠. 그래가지고
이것만 폐지했지, 이름만 폐지했지,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사회 지지 기반이나 그리고 또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이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디가 한계가 있고 불편한데 이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인데 이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데에 따라서 겪는 이 어려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살펴서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거라는 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몇 급이야 라는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개인을 파악할 땐 또 좀 필요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장애 등급은 의학적인 기준이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광주에 대한 얘기는 듣고 저는 좀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웠어요. 돌봄세. 그러니까 24시간 지원 체계를 우리가 바랬던 거는 모두에게 24시간 달라는 거 당연히 아니고 정말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 맞는 지원을 해줘라니까 저는 활동 지원이 최대 24시간이 되면 이 사람 개인이 처한 환경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왜 잠이 들었을 때도 혹시 호흡곤란이 오지 않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원한 건데 광주에서 24시간이 드디어 됐다 그래가지고 막 다들 일종의 견학을 간대요. 그래서 나는 진짜 궁금했는데 갔다 오신 분 얘기가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이래요. 광주다 보니까 복지관 옆에 어떤 건물이 있대. 넓은 공간에 몇 분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그분을 돌봐주는데 시설이랑 다른 게 뭐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필요나 요구에 따른 24시간 그러니까 체계가 아니라 저는 24시간 지원 체계라 그래서 만약에 이분과 이분이 그 24시간의 지원에 선정되셨습니다 하면 한마디로 이분 가정으로 가서 이 시간을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모시고 와. 모아서 한 공간에 그걸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24시간 지원 체계는 아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 발달장애인법이 이제 전면 개정을 하자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고 거기에 주된 화두도 그거예요. 처음에 발달장애인법 만들 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법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법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발달장애인법을 따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그거를 발달장애인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가 굉장히 이제 이게 어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당시에 이런 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 라고 이런 거 좀 의무조항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했던 거를 하려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담을 수가 없었구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법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떤 의무조항으로 강제사항으로 막 넣으려고 하니까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발달장애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 날 그 이룸센터 앞에서 그때 이제 막 그 활동가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는 좀 너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이건 좀 그때 그 활동가가 그래도 이 법 자체를 만드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럼 법이 일단 어떤 껍데기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껍데기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되니까 이거를 보통은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조금씩 개정을 하잖아요. 필요한 만큼. 근데 이거는 지금 들고 나온 게 지난번에 토론회 가서 보니까 전면 개정이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돼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발달장애인법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법 때문에 뭔가가 달라지는 시스템이 과연 있냐는 거야. 이게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그냥 포인트가 그거예요. 개인별 지원. 개인별 맞춤 지원. 개인 예산제. 네, 그러니까 개인 예산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필요와 환경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의 그 필요를 우리 스스로 다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병원 가고 뭐 센터 이렇게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상자가 오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촥 뭔가 이렇게 좀 로드맵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제 승아 씨 말처럼 과도기긴 하지만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개인별 지원 체계가 조금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들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기 가서는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저도 성인 어머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게 어쨌든 해봐야지 우리가 그치. 알잖아요. 진짜 체중증 돌봄 케어를 해봐야 체중증을 뭘로 할 거야도 고민해보는 거고 24시간을 해봐야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쨌든 시작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부모 사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뭐.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